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학부모 자치 이야기를 맡은 수왕초 학부모회장 허윤정입니다. 수왕초도 그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학부모회 활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방역 완화로 그동안 저조했던 학부모회 대면 활동과 동시에 학부모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시 날개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수왕초 학부모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왕초등학교는 학생 수 77명의 작은 학교로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벗삼아 놀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수왕초 학부모회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는 행복한 수왕교육의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과 함께 학부모 문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왕초 학부모회로 사업 목적으로는 첫 번째, 교육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의 참여 확대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파트너로 나눔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소통과 교육 문화를 조성한다. 세 번째, 수학교육의 3주체 중 한 축을 이루며 민주적 학교 문화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의 운영 방향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재능 기부와 자기 개발을 제공하고 학교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수황초에서는 함께 키우는 아이를 목표로 학부모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학부모회로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지역 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기대 효과로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3주체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평생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초는 학부모의 취지문이 있어요. 여기서 취지문의 큰 주제로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한 행복한 수강초 학부모입니다. 라는 것으로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수강초 학부모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협약으로 각 주체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기서 자녀에 대한 약속, 학교 교사에 대한 약속, 동료 학부모에 대한 약속을 항상 매년 인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학부모 조직은 학부모 회장, 부회장, 감사 서기, 그리고 동아리장, 그리고 각 학년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학년도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학부모의 활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학부모 연수, 그리고 학교 행사 참여가 있고 학교 행사 지원 부분이 있고 기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활동으로 학교 교육과정 참여. 학부모회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3월에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4월부터 정기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가급적 수시로 나오는 안건들을 협의하고 행사 준비, 그리고 중간중간 평가회도 같이 하고 있고, 대표진들은 의무 참석하게 하고 전체 밴드를 통해서 안건과 일시를 공지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방역이 조금 완화되어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 행사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큐 참여. 올해부터 2달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만남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서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선생님과 협의하여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소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개 수업 모니터링. 1학기 때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조금 하지 않았는데 2학기 때는 코로나 방역도 완화되어 대면 공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공개 수업이라 학부모님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3주체 연속 회의라고 올해 처음 9월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주기적인 다모임을 통해 주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신장하며 3주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매월 3주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3주체 간의 교육활동 평가와 월중 교육활동 계획 안내,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자유주제 토론, 그리고 기타 협의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주간 TF팀 협의회인데요. 1학기 때는 생태주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협의팀이 없었고 이번에 진로주간에서는 3주체 간의 협의팀을 구성하여 이 진로주간을 어떻게 꾸려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부모의 연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학부모 연수는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회복적 생활에 관한 연수를 듣고 2부에서는 싱잉볼 테라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힐링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2차 학부모 연수는 자녀 교육의 미끄럼 마련과 학부모 공동체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나와 아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2학년도 수학 중점 생태 교육 일환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로 생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학교 행사 참여입니다. 생태주간 3주체가 함께하는 텃밭 활동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6남매와 함께 옥수수 심기를 봉사하고 나만의 토피어리 만들기에 봉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수왕초의 자랑인 마을 대장정입니다. 선생님들로만은 안전 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님들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봉사해 주심으로써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스님들도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주간입니다. 3주체가 함께하는 나를 알아보는 시간 2022 수학진로주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년별 맞춤형 문해력 테스트 부서와 페이스 페인팅 학부모 운영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바시 수학을 바꾸는 활동에서 학부모님 5분께서 각자의 진로와 직업,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직업의 다양성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단체 외부 활동 체험 행사가 어려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수학 스포츠 워터데이 지원입니다. 물놀이 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학부모님들이 학생 간식 코너를 운영하고 저학년 물놀이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거나 하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시간을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부서 지원 활동입니다. 6학년 문화부 행사에서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 송편 찌는 부분을 도와주고 추석 행사인 만큼 6학년 학부모님들로 구성하여 강당에서 다양한 전래놀이와 한복 입히기 등을 진행하여
풍성한 한가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는요, 나노오리 공간인데 이제 학부모회가 더 활성화되면서 이 공간을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 조성 사업도 실시하였고요. 이거는 돌봄 간식입니다. 업체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으로 차라리 학부모가 같이 움직여보자 하는 목적으로 학부모님들이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서로 날짜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도움인데요.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어제 개최하였습니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대회에 연습하기 위해 8월 달부터 학부모님들께서 주말마다 애들을 따라다니며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왕초 학부모 밴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만들어진 밴드로 학부모회 시스테마, 학부모회 활동 자료 보정과 학부모회 정보 공유 및 소통, 학부모회 홍보에 대한 운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학부모회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왕초에 꽃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왕초 학부모회 감사 유승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저희 학부모 회장님께서 학부모 동아리는 학부모회의 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왕초 학부모 동아리는 수왕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던 2015년부터 여러 동아리들의 결성과 자연스러운 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에는 4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아리는 놀수왕, 손수왕, 락수왕, 그리고 북수왕인데요. 각 동아리별 활동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는 놀수왕입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점심시간 30분을 이용해 생태놀이와 전래놀이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동아리인데요. 수왕초의 지리적 특성상 놀수왕이 생태놀이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뭇잎을 직접 따다가 배를 접어 물에 띄워보기도 하고 꽃잎을 찧어서는 손수건에 물을 들여보기도 했습니다. 아카시아가 피는 계절엔 학교 주변의 꽃을 따다가 그 귀찮고도 성가시다는 튀김을 해서 같이 아이들과 맛을 보기도 했고, 미래의 먹거리는 곤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곤충이든 먼저 한번 잡아보기도 했고, 학교 주변의 가을 열매로는 낚시놀이를 하고 주변의 풀과 흙으로는 제철 밥상을 차려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기도 했습니다. 놀수왕에서는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 놀았던 전래놀이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다리찢기놀이라는 황새뱁새놀이나 사방치기, 그리고 세탁 담당이 아닌 자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신발 던지기도 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이 치는 딱지는 빈 우유곽과 병뚜껑으로 직접 만든 딱지인데요. 아마 문방구에서 파는 고무딱지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기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손에 힘 조절이 필요한 구슬치기나 추석쯤에 놀아본 대문놀이까지 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놀이들 놀수왕은 매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놀이 대상도 1, 2학년에서 점차 고학년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놀수왕은 학부모 동아리 중에 학생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신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사진을 보셨으니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동아리 손수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수왕은 재봉틀을 매개체로 모인 학부모님들의 취미 활동 겸 재능 나눔 동아리입니다. 손수왕에는 절대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보거나 뒤집어 보지 않기인데요. 그 절대 규칙만 지킨다면 누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만 하면 회원 간의 무한 칭찬으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손수학 회원들은 서툰 솜씨이긴 하지만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쌓은 실력으로 지난 1학기엔 학부모 원데이 클래스를 2회 진행하여 앞치마와 텀블러백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고, 지난 2학기 때는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1회 진행하여 각자가 원하는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때도 소품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강당에서 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태극기에게 커버를 만들어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학초에 가죽 공예를 취미로 하시는 한 학부모님이 계셔서 손수학 회원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수학 회원이어서 함께 했었는데요. 천으로 만들 때와는 또 다른 가죽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완성품이 나올 때마다 함께했던 회원들 모두가 정말 좋아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동아리는 락수왕입니다. 락수왕은 음악을 사랑하는 수왕초의 음악밴드 동아리로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취미 활동 겸 재능 나눔 동아리입니다. 락수왕은 2주 1회 정기 모임과 연습이 필요하다 싶을 땐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들은 락수왕 멤버들만의 즐거움을 위함이 아니라 희망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악기 지도는 물론이고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음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왕 가족이라며 누구나 락수왕의 보컬과 연주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가정의 달엔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의 듀엣곡도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직접 관람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영상을 학부모 밴드에 공유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매를 위한 광클도 필요 없고 듣고 있자면 귀가 호강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우리 락수왕의 음악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책과 아이들을 이어주는 책 동아리 북수왕입니다. 북수왕의 주요 활동들을 보시면 월 2회 아침 시간 10분을 이용해 실감나고 재미있는 책 읽기로 아이들을 책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고, 영어 책 읽기의 중요성은 수왕초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달 영어 원서를 읽고 레벨업한 친구들에겐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칭찬 포스터를 만들어 도서관 곳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뒹굴뒹굴 끼적끼적 도서관 책 읽기 활동에선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독서 통장에 기록하여 다독한 학년에게 상을 주기도 했고, 지난 1학기에는 학년별 필독 도서를 읽게 한 다음 독서 골든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의 책 읽기는 독서 골든벨 문제를 맞추기 위함뿐만 아니라 활동 이후에 아이들의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학부모님들도 만족하시는 활동으로 매 학기 말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도서관의 공간을 야외로 옮겨보았습니다. 수왕 북카페를 열었는데요.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했었고, 지난 2주 전쯤에 수왕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작품들은 전시를 해서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이 읽었으면 하는 추천 책들도 함께 전시를 하여 따뜻한 코코아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왕들이 우체국에서는 지금의 내가 1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편지를 받을 1년 뒤에는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코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즘 여기저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하면 반드시 필수 3종 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먹거리와 놀거리, 포토존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약간 섭섭한 축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왕 시화전에서도 먹거리 카페 수왕과 놀거리 뽑기 수왕 그리고 포토존 허수왕이 함께 했고, 실제로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너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책 읽기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수왕은 수왕초 학부모 동아리가 생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수 동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신나는 이벤트로 아이들과 책을 이어주는 북수왕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각 동아리별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부모 동아리는 콜라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 또한 굉장히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포토존 허수왕을 손수왕이 탄생시켰고, 수왕 시화전 전시 공간을 북수왕과 손수왕이 공동 기획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공간에서 락수왕의 멋진 북 콘서트가 더해졌는데요. 이렇게 세 동아리의 멋진 콜라보로 어느 멋진 가을날의 수왕 시화전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수왕초 학부모 동아리는 따로 또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수왕초로 학교를 보내는 가정의 수가 약 50여 가구로 많지 않다 보니 늘 참여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있다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초 학부모 동아리가 활발할 수 있는 건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할수록 생기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나의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 같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6학년 학부모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더 멋지고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저희 수왕초 학부모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락수왕에는 쇼킹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수왕의 보컬이 학부모님이 아닌 수왕초 6학년 담임 류기곤 선생님이십니다. 다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선생님의 노래 실력은 더 놀랍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 100마디 말보다 락수왕의 멋진 공연 영상 시간 관계상 잠깐 보시면서 저는 학부모 동아리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의 연주와 선생님의 노래 실력 멋지죠? 올해 수왕초는 아직 학부모회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학부모회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 소통, 불통, 다양한 결과가 나왔지만 22학년도 이전의 학부모회는 단독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봉사와 참여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3주체가 함께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각 주체의 역할의 소중함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이 그림은요. 수황초 학부모님들께 수황초 하면 생각나는 것들로 여쭈어 보니 수황 패밀리, 삼주체, 성실, 함키우, 동아리, 자율성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우리 함께 이렇게 수황초 학부모회는 항상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몇 분들 제가 댓글을 좀 소개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전남 수황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내년엔 흑수황초 가시죠. 학교 외부 공간이 넓어요라고 또 주셨고요. 자, 그리고 TF팀이 준비한 진로 주간에 북수항이 주도한 사회전에서 락수항이 공연을 한 모습을 좀 기대한다라고 또 보내주셨고, 자, 지금 보니까 수황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사님들과 그리고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적인데,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듣는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뒤쪽에서 보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공유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으로 이해할지 여러분들 학생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 자치 이야기를 들려드릴 소담초등학교 한승현, 장현우입니다. 소담초등학교는 2016년에 개교해서 올해 혁신자치학교 2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모두의 자치가 잘 되고 있는 학교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학생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담초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생 자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자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의 꽃 소담초등학교 축제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담초등학교 학생 자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리엔 방송을 위해 저희들만 출연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생각을 들려주셨어요.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치라는 의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자치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전부가 학생을 시민으로 만듭니다. 네, 저는 학생 자치를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학생 자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이렇게 다 같이 손잡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먼저 시작하는 아이라든지 자치의 경험이 좀 익숙한 친구들이 계속 끌어올려주는 거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흔히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 자치는 이런 학생들의 생각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을 하게 되죠. 학생 자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놓치면 안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것들로 시간을 채우며 인생을 보낼 때 인간은 행복하게 인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는 문화 속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앞장서게 되고 학생 자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 함께 정답을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는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와 꽝 부딪히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 자치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이렇게 작고 말랑했던 찰흙 같았던 마음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점점 넓고 단단한 그릇이 되어서 학생 자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소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은 씨는 오랫동안 대의원으로서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다모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소감이 있나요? 일단 회의가 좀 잘 진행되고 이야기가 매끄럽게 잘 가면 회의 끝나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반대로 갑자기 회의할 때 멘트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럼 좀 많이 황당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감정이 들었군요. 자, 용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현 씨는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소담초에 전학을 왔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의 일이나 학생들과 관련한 일을 어떻게 결정했나요?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그리고 정규 회장, 정규 부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방적이진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다모임에 참여한 지 근 1년이 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담초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소담초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단 3명이 2주에 한 번씩 만나 학급을 돌아보고 학생 전체가 함께 고민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선거운동을 치르는 일이 참 치열했죠? 네, 정규학생다모임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였죠. 우리 학교는 매년 12월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지금은 4학년 1명, 5학년 2명 이렇게 3명이 한 팀을 짜서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팀을 짜서 후보로 나오니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의지도 더 많이 되고 공약을 이루려는 과정에서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우리 안에서 대표, 부대표를 먼저 정해야 하는 점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대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내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4학년 동생들이 팀을 못 찾아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처음 해본 시도라 예상 못한 점들이 있었네요. 그럼 정규학생 다모임에서는 주로 뭘 하죠? 저희 정규학생다 모임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스스로 기획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동생들의 100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세월호 행사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학교 축제가 있을 때 스태프로 활동하기도 하지요. 이번 축제에서는 학급별 부스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 마라톤이 진행될 때 반환점에서 팔찌를 나눠주는 일도 했어요. 네, 물론 남들보다 일찍 더 움직여야 하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많이 힘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먼저 나서서 봉사하려는 마음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급식실에서 퇴식 도우미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금요일 아침마다 줍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급식데이를 건의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후식을 선생님들과 조율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이제 한 2-3달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참, 우리 학교엔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회의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3주체 연석회의라고 하죠.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학급에서 나온 의견을 정규학생다 모임에서 공유하고 여기서 하나로 의견을 다듬어 연석회의에 제출하고 있지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소담초에 무려 1,200명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서 선생님과 부모님들께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반대로 학교에서 저희 의견을 묻는 창구로도 쓰이지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방법을 통해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정을 각 주체에게 다시 안내해 주지요. 기억나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 연석회의 때 행정실장님이 놀이터 근해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안전바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위험하다고요. 회의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학생들 의견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급 회의를 학급별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다시 모아 다른 놀이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는데요. 네, 운동장을 새롭게 바꾸면서 저희들의 의견이 곧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기 교육과정 평가에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이 한 100명쯤 모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치학교답게 나아가기 위해 자치란 뭐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었죠. 네, 10가지 의견을 추려서 투표를 했어요. 서로 간의 약속 잘 지키기가 나왔었는데 학생들의 생활협약 중 제일 안 지켜지는 부분이 실내에서 걷기였잖아요. 실내에서 걷기가 중요한 건 머리로 잘 아는데 지키기가 여러 이유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토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오랜 시간 공동생활 교육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개학식 때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캠페인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연우 이모님은 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3주째 연속회의에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학교답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기억나네요. 선생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바꿔주셨잖아요.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학생 자치란 말이 정말 걸맞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선생님들이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학생들이 의견을 직접 내는 게 항상 다 맞지는 않겠죠. 그래도 직접 그 의견을 냈을 때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다. 학생 자유동아리도 학생 자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소담초 학생들은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친구와 선후배들을 모으고 동아리를 꾸릴 수 있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동아리가 있나요? 저는 스포츠 클럽이 기억에 남아요. 풋살, 배구, 티볼, 족구 등등 우리 학교가 마치 체육학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참, 우리 학교에 있는 특별한 수업도 학생 자치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 싶어요. 스스로 더불어라는 수학 협력 수업인데요. 저는 이 수업이 참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좋아요. 네, 학생들끼리 서로 역할을 정해서 가르치고 배우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스스럼 없이 모르는 것을 묻고 답하며 서로에게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도 물론 좋겠죠. 그래도 친구의 말로 들을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반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저도 더 정확히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다른 교과에서도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고 해결해보는 공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과학 자유탐구가 생각나요. 친구들끼리 주제를 정하고 실험 계획을 세우면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도 하고 결과를 얻어서 보고서까지 써보고 발표까지 하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자율탐구를 하면서 이게 과학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생태환경을 주제로도 했었잖아요. 친구들이 찾아낸 새로운 주제를 보고 들으며 환경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독학 프로젝트도 인상 깊었어요. 아쉽게 우리 학교 교과목이 되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건 분명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자랑을 하다 보니까 회의하고 의견 정하는 것만이 학생 자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소담초 학생자치의 꽃은 축제죠. 네, 반별로 마음을 모아 축제 부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반 친구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물론 1, 2학년 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선배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꽤 뿌듯했어요. 우리 축제가 바로 엊그제 금요일에 끝났잖아요. 마라톤도 하고
벼룩시장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복면가왕은 정규학생다 모임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전체 행사가 된 경우죠. 정말 학생다운 아이디어가 돋보였어요. 그러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보면서 그 현장을 전해볼까요? 시간상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야 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나중에 소담초TV 유튜브에 오시면 더 자세한 축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담초 학생자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치의 시작은 참여이고 참여는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들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자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힘들을 길러 우리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상 소담초등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자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담초 친구들이었죠. 우리 한승현, 장현우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댓글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권쌤 그리고 이찬숙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인데 승현, 연우 두 친구 모두 잘하네요. 화이팅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찬숙님께서는 역시 잘하네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따봉쌤, 김현주님 그리고 김장님, 깜놀 집사님께서도 소담초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우야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인데 자치문화가 학습 자치로까지 소담초 너무 훌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스포츠클럽 대회를 나가 있나 봐요, 소담초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다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횡성에서 플라잉 디스크 전국 대회 출전 중인데요. 우리 소담초 선수들도 소담초 응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연우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이 이제 좌담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또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지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황초 교사 김지영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수황초 학부모님들 그리고 소담초 학생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주체가 특히나 수황초와 소담초 3주체가 모이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매우 뜻깊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한번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셨지만 우리 소개 한번 듣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수황초 학부모 회장 허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황초 학부모의 감사 유승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담초등학교 학생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담초 학생 장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담초등학교 교사 정유숙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혁신자치학교의 주체로서 우리 한번 소감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부터. 예. 일단 주체로서의 소감은 정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아이들이 자치라는 것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더불어 자치를 잘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자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소식을 학교 종이 앱이나 종이 안내장으로만 공지나 결과를 안내받던 것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 이후에는 교육 활동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가 아닌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저희 애들이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학부모 회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과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 위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학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몸소 느껴서 정말 힘들다. 왜냐? 소통을 너무 잘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고 소통이 안 되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경계점은 어디를 잡아야 할지 지금도 과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주체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지 못한 부분을 학부모가 참여하여 이렇게 애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딱 느낀 게 교사와 학부모에 관해 신뢰도만 높이면 무엇이든 잘 진행되겠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부모님의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소담초등학교에서 7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혁신이란 뭔지, 자치란 뭔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멋있지만 사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것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을 담고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 갈등들이 있었던 지점에서 우리들의 성장이 있었고 그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로서 선다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들이 거칠지만 하지만 얻고 나면 굉장히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생님 7년이나 되셨네요. 저는 5년째거든요. 저희가 혁신자치학교에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계속 성장하고 한 단계씩 도약하는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우리 혁신자치학교가 우리 소담하고 우리 수왕이 내년까지도 또 혁신자치학교를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게 6학년 졸업하실 이제 학부모님들 애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그리고 우리 수왕초와 소담초를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네, 혁신자치. 저도 처음에 수왕초를 애를 보낼 때는 그냥 전원학교였습니다. 전원학교였다가 혁신학교가 되고 여기서 자치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학부모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싶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없더라고요. 수왕초에서도. 수왕초는 워낙 가족 수가 작기 때문에 학부모의 활동을 참여하려면 모든 가족이 다 해도 뭐 40, 50 가족 정도입니다. 근데 큰 학교에 비교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 수왕초 학생들이 항상 수왕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치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일반 학교로 가니까 애들이 약간의 쇠퇴한 느낌? 뭔가를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쪽 학교도 자치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수왕초는 전체가 자치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큰 학교에 가면 약간 소수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정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중고를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자치학교가 조금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든 다른 학교든 어쨌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는 오해를 부르고 그 오해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의원들이 4, 5, 6학년밖에 없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반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2, 3학년들 나머지 반 학생들의 의견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을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취란 거는 스스로 갖고 나간다는 의미인데 거기 옆에 학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신해 준다는 거는 스스로가 아니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컸을 거예요. 알 거 다 아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냥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이렇게 학생 자치를 잘 해가는 학생들을 사실은 학부모 자치와 교사 자치가 동행하면서 텃밭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자치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자치학교를 운영하는 힘이 학생들의 교육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전에 교사들의 자치 혹은 학부모 자치에서 그치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를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자치까지 두고 멀리 보시면서 힘을 같이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주체 모두 각 주체별로 역량을 함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수왕과 소담의 자리는 아쉽지만 마무리할까요? 네, 사마당에서는 대평초등학교의 교사자치 이야기, 그리고 수왕초등학교의 학부모 자치 이야기, 그리고 소담초등학교 학생자치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혁신자치학교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학교들이고요. 앞으로도 더 힘내서 자치학교 운영을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왕초 그리고 소담초 교육가족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2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함께 하고 계시고요.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들어보신 것처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마다 학교에서의 제 역할을 해나갈 때 학교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